자, 여러분, 제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 두 개를 비교해보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과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번지의 책보다 앞서서 하우스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제 하우스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관한 이론이 먼저 이제 출판이 되었어요. 2년 앞서서. 책이 출판된 이후 카리스마 리더십은 연구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죠. 실제 많은 사람들한테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 동의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리더십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명확히 좀 구분을 하면 구분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개념은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잠재 능력, 즉 특별한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그 카리스마에서 잘 알려진 건 웨버. 실제 카리스마는 사람들에게 초인간적인 혹은 비범한 힘, 어떤 이런 걸 부여된 특별한 성격적 특성이다라고 얘기했죠. 카리스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고 천부적인 것이며 이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결국 리더로서 대우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카리스마가 유효하게 되는 데는 부하들의 역할 또한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우스오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서 하우스오는 카리스마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특유의 카리스마적 영향을 미치는 그 독특한 방법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독특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오타가 났네요. 실제 여러분들 앞에 그 하우스의 이제 하우스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이 순환농법에 빠져 있다. 즉, 이 리더십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리더에 대한 그 행동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 이제 논의가 한번 되었었는데, 이걸 보는 게 이제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성격적 특성과 리더의 행동과 그다음 그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을 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망이 강하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강력한 역할 모델로서 행동하면서도 역량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고 목표에 대한 주장이 분명하다. 또 부하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고 부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 부하의 동기를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부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 효과성을 미쳤냐, 리더가 가진 이상이나 신념을 신뢰하게 되고 리더와 부하 간의 신념상 유사성이 생기고 리더의 목표나 주장을 망설임 없이 수용한다. 리더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복종을 하게 되고 리더와 일체감을 갖게 된다. 결국은 요 행동이 요 효과성, 부하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어디서 왔어? 리더의 이런 행동에서 왔다. 이게 자꾸 순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걸 결국은 부하의 그 영향, 효과성에서 찾고 있다. 즉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서 결국은 찾는 현상이 나타나 버린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하우스는 카리스마적 리더의 개인적 특성으로 지배적이며 자신감에 차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강한 신념을 지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뚜렷한 성격적 특성을 보이는 것 외에도 카리스마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역할 모델이 된다.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또 본인의 이제 도덕성을 함축하고 있는 이념적 목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하게 얘기했다. 물론 여기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여기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카리스마 리더에서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걸 행사하는 리더들이 자신의 어떤 이념을, 이게 이제 이념이 뭐예요? 도덕성을 함축하고 있는 이념을 갖다가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거. 실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자신의 이제 도덕성이 함축된 이런 이념을 갖다 표현한 거죠. 모두가 다 그러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카리스마에서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리더는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를 표시하고 있고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부하들의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와 강한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또 부하들의 동기 요인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케네디 대통령 사례에 있었죠.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하우스의 카리스마 이론에 따르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부하에게 나타난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 이 행동을 통해서 부하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부하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근데 이 행동이 이런 리더의 부하가 영향을 받는 결국 이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걸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리더가 이런 영향을 끼쳤을 때 부하들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죠. 리더가 가진 이념에 대해 부하가 신뢰를 갖게 되고 부하의 신념과 리더의 신념이 서로 유사해지면서 복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와 일체감을 갖게 되고 리더의 목표 추구에 정서적으로 동참한다. 부하로 하여금 높은 목표를 세우게 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하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국 외부와 같이 하우스는 이러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효과는 부하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위기 상황이나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는 부하는 자신의 리더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그 카리스마 리더십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실제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이 발휘된다. 왜? 이걸 갖다가 우리를 구해내주기를 원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하우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은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확대되거나 개선되는데, 실제 앞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학자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고 부하의 정체성과 조직이 집단적 정체성을 연결시키려 한다는 거죠. 실제 카리스마 리더는 작업의 어떤 내적 보상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외적 보상을 중시하진 않아요. 그 같은 연결을 같이 만들어가야죠. 부하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자신들의 표현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즐겁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물론 또 이 보상이라고, 외적 보상,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그라함이나 호웰이나 혹은 유클, 다른 학자들이 이런 거다라고,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라함 같은 경우는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에 개별화된 배려와 지적 자극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변수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카리스마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였어요.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기본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나타내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이상적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다? 카리스마. 이상적 영향력. 여러분 카리스마 앞에서 이미 계속 나왔던 게 뭔가 이상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결국 이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카리스마, 이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영감적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지적 자극. 네 번째, 개별적 배려라고 하는 거. 요 네 가지가 묶여져서, 네 개의 변수가 묶여져서 변혁적 리더십의 변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혁적 리더십에는 카리스마에 개별화된 배려와 지적 자극을 추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카리스마 리더는 구성원들이 카리스마의 세계관을 채택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관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리더가 지금 신봉하고 리더가 믿고 있는 그 관점에 대해서 부하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입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요 각각의 지금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 다르지 않다 보니까 요거 연결시키기가 조금 아직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그 변수들 나와요. 그 다음 호엘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는 건 변혁적 리더보다 조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충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아까 자기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혁적 리더는 개별화된 배려와 지적 자극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가 바라는 방향으로 업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유클이라고 하는 학자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카리스마를 갖다가 구성원에게 특출한 사람으로 비춰짐으로써 구성원들이 리더로부터 영감을 얻고 지도를 받으며 리더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제시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에 구성원들이 몰입하도록 하면서 구성원들의 자신감을 배양시켜 조직 내 변화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트라이스와 베이어는 카리스마 리더는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변혁적 리더는 기존에 원래 있던 조직, 거기에서의 조직이나 조직 문화를 갖다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롤드와 하이니츠는 공통적으로 변혁적 리더와 카리스마 리더는 모두 변화의 대리입니다. 변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부분. 구성원들의 신념 체계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비전을 만드는 것 이외에 리더와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가 필요하다는 부분. 만일 리더가 신뢰할 만한 모델이고 행동 규칙을 대표한다면 변혁이 좀 더 쉽게 일어난다. 리더의 카리스마적 자질과 행동의 결과로서 구성원들의 리더와 동일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치와 성과 기준은 구성원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진다, 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변혁적 리더와 카리스마 리더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촉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으로는 실제 이 측정 도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MLQ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에서의 리더십 행동을 평가한다라면 CKS, 카리스마 리더십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갖다 시간에 걸친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즉 시간적 프레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죠. 또 개인적 위험 감수와 비관습적인 행동은 카리스마 리더십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 리더십에서는 거래적 리더십 행동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카리스마 리더십 이만큼을 얘기하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은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측정했는데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실제 요거보다는 더 많은 것이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리스마의 효과를 넘어서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 이익에 주는 영향력을 축복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실제 이제 요게 두 개를 비교하는 표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 있죠. 영감적 동기부여, 실제 변혁적 리더십에서의 변수는 영감적 동기부여, 이념적인 영향력 기인, 그 다음에 영향력 행동, 지적 자극, 그 다음에 개별화된 배려, 거래적 리더십, 적극적 예외관리, 소극적 예외관리, 비리더십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에서는 환경에 대한 민감성, 구성원 욕구에 대한 민감성, 전략적 비전과 명료화, 개인적 유형 감수, 비관습 행동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죠. 실제 각각의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비전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더는 낙관주의와 열정을 갖는다. 실제 카리스마에서는 리더는 해당 조직의 성장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환경을 평가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상을 비판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한다. 그 다음에 이념적 영향력 귀인이라고 하는 건 리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존경하도록 주입한다. 누구한테? 부하 구성원들한테. 그래서 부하와는 리더와 동일시한다.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리스마에서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요. 실제 그 다음에 이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신뢰할 만하고 활동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리더는 해당 조직의 전략적 비전을 만든다. 그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고무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실제 제시한다. 제시하고 이제 구성원들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하죠. 요거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 실제 변혁적 리더십과 그 카리스마 리더십의 이제 비교를 한다라면 변혁적 리더십의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요구했던 설문지 아마 이제 본인이 해봤을 텐데 그거하고 같이 이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1985년에 이제 바스는 번즈와 이제 하우스는 카리스마 리더십이죠. 선행 연구에 기초해서 변혁적 리더십을 확장하고 다듬어서 새로운 개정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의 욕구보다는 부하의 욕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성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의를 했어요. 즉 성과가 많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변혁적 리더십이 실제 적용될 수 있다. 또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상호 독립적인 앞에서 이제 얘기했었죠. 독립적인 연속체라기보다는 실제 단위선상에서 연속체로 설명하면서 번지 연구 결과를 확정했다. 이건 좀 잘못 제가 지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실제 번즈는 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연속체선상에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 바스는 이걸 갖다 독립체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좀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혹시 공부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잠깐만요. PT가 왜 사라지니?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못이 있어요. 실제 원래 번즈는 거- 번즈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단일선상에서 바라보았어요. 바스는 지금 오피스가 돌아가는 거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느려졌어요. OBS 프로그램 돌고 있으니까 상당히 빨간 옷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실제 그래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 더 큰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변혁적 리더십의 필수 조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해서 실제 충분하냐? 그러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네. 단계 들어와서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여기서 그냥 끊고 여러분들 다시 하나를 더 강의를 추가해서 올리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